자, 이제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아. 그죠? 아, 진짜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아쉬워요, 하고 나면. 맞아요. 그 레슨을 하고 나면 참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한테서 가장 컸던 문제는 오늘 레슨 하려는 이 문제예요. 손을 내리는 문제. 이거 제가 레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봤어요. 네. 근데 거의 잘 되시는 분이 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거지까지 가르쳐 드리기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선수들한테 시도했을 때도 거의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특별한 방법이 네, 있으신 거예요? 저한테 약간 이게 트라우마 같은 저한테도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프로들이나 지도를 하시는 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트라우마가 되신 분들 아마 분명히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이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근데 여기가 딱 되는 지점을 하나 찾았어요. 방법을. 지점이요? 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해보시면 제가 프로 선수 2명 시도했는데 이게 됐어요. 됐고 아마추어 분들은 3분, 4분 해봤는데 한 분은 안 됐어요. 그래요? 근데 한 분 안 된 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연습량이 일단 부족했어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신준이를 믿고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라이브 레슨 70의 식구 같으신 분들이 그렇죠. 이시라서 아마 저를 잘 따라 하실 것 같아요. 바로 연습장 가시죠. 네. 그럼 네. 연습장에 앉아서 지금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요. 연습장이 불 켜지는데 지금 신준 방송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게 얘기는 이거예요. 백스윙을 하면 팔을 이렇게 내려요. 내렸다가 이렇게 치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주 쉽게 하나 딱 정리하면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하고 볼 치잖아요. 볼을 치면 클럽이 이렇게 오다가 보면 어느 시점이 오면은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이렇게 평행이 되겠죠. 뭐 여기서 되던 뭐 되겠죠, 그죠?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된 이 시점하고 제가 볼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샤프트가 다시 평행이 되는 시점이 있겠죠. 근데 이 두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다운스윙에서 내려왔을 때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높이가 서로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높이를 이렇게 겹치면 한 이 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 이게. 그래요. 이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만약 이렇게 줄어들면 조금 어렵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 이건 샷 없어요. 이거는 진짜 이게 이걸 가지고 싱글을 친다.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옵션 없습니다. 이것도. 네. 이것도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너 없어요. 자, 만약에 선수라고 그러면 정말 훌륭한 선수 되고 싶어요. 상위권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있을 확률은 좀 적긴 하지만 혹시 만약에 이렇다면 이걸 이렇게 수정하지 않으면 상위권 간다는 건 진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다운스윙을 할 때 아크를 얘기합니다. 아크. 스윙 아크가 얼마나 크게 나오느냐를 이게 결정합니다. 그래요? 이게 다르면 아크가 큰 거고 네. 이게 좁으면 아크가 작은 거예요. 또 이게 큰 것은 제가 굴절 설명드렸잖아요. 맞아요. 굴절 레슨 나가는데 이게 크면 굴절이 정상 굴절이 나오고 이게 좁으면 비정상 굴절이 나옵니다. 이게 좁으면 그리고 임팩을 할 때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거 가장 이제 흔한 증상이 네. 바로 이거예요. 다운스윙에서 볼을 칠 때 백스윙을 했다가 이게 손이 정면 보시면 손이 여기서 볼로 사선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네. 손이 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바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잘 맞는다고 해도 아이고 손목이야. 아이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다운블로도 안 될 뿐더러 만약에 다운블로로 볼을 맞췄다고 해도 이 볼은 뜨지도 않고 그리고 혹시 다운블로가 되면 볼이 안 뜨면서 뒷땅에 나올 풍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클럽 헤드가 볼에 맞아서 백스핀 양이 적당하고 적당한 백스핀 양을 가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바람을 뚫는 샷이 가능한데 이게 스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운스윙에서는 이게 낮고 여기서는 이게 높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다르게. 자, 이거는 네. 완전히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수 과목. 자, 국영수 필수 과목이죠.
아라비안 나이트,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시면 좋긴 한데. 팔을 내리는 게 무조건 필수로 좀 필요하다. 완전 필요해요. 퀄리티가 있는 샷, 그리고 제대로 골프를 하기 위해서는. 예, 완전 필요해요. 팔이.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레슨 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상당 부분을 많이 할애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스윙을 했을 때 했다가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정말 선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아주 큰 차이점. 선수들은 다운스윙 시작할 때 오른팔을 바로 펴요. 네. 시작하면 오른팔 이렇게 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시작하면 대부분 팔을 이렇게 오히려 접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치려고. 이렇게 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팔이 다운스윙 시작할 때 이렇게 펴지면 이게 손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자, 이건 손이 낮아지죠? 손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팔을 폈다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레슨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렸잖아요. 자, 다운스윙을 할 때 팔을 시작할 때 이렇게 팔을 펴셔야 돼요. 이렇게 팔을 펴요. 팔을 한번 펴봐요. 이렇게 팔을 폈어. 아이고. 이거 팔을 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팔을 피니까. 또 그리고 제가 옛날에 타이거즈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손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레슨을 드렸거든요. 그때도 제가 드릴을 좀 드리긴 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제가 성공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제가 골프를 지금 굉장히 오래 한 데다가 좀 이것저것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바람에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이게 문제를 풀어서 배워서 알고 있는데 네. 이건 아무래도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방법을 드렸는데 거의 안 풀리신 것 같아요. 그때 이게 보면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시면서 볼 치시라고 했어요. 내렸다가 이 볼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렇게 맞죠. 네. 제가 이렇게 맞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더 안 맞겠죠. 팔을 내렸다가 올리면서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면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을 내렸다가 올리면서. 아니 근데 할 수는 있겠는데 볼이 안 가잖아요. 120m밖에 안 갔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볼을 쳐보시면 예전에 만약에 이쪽하고 이쪽이 한 이 정도 각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이게 조금 늘지 않겠느냐. 연습하시다 보면 조금씩 늘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때는 이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능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좀 빨리 알려주세요. 너무 지성이가 궁금하네요. 감천동에 산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확실히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그래서 제가 팔 높이를 재보면 제가 팔 높이 전환을 주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팔 높이 전환은요, 정말 주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팔 높이 전환이 줄 수 있어요. 팔 높이 전환을 제가 15cm까지 바꿀 수 있어요. 그 신준 프로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 못했거든요, 전에는. 네. 전에는 못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오늘 레슨은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좋은 레슨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해가 조금 잘 안 되시면 한 번 더 돌려보고 두 번 더 돌려보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네. 이해를 하셔야 되는 이해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이해를 하면 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있죠. 스윙을 하면은 동그라미가 그려져요. 근데 완전 동그라미는 아니고 약간 찌그러진 동그라미를 그리거든요. 아래쪽이 약간 볼록한 동그라미를 그리게 돼 있어요. 네.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이 동그라미라는 것은 어느 지점에 최저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딱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최저점이라는 게 제일 낮은 지점이 이렇게 쭉 있겠지만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찌그러졌어도 어느 지점이 제일 낮아요. 어느 지점은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제가 어드레스를 해서 백스윙을 하면 이제 약간 유지되다가 최저점을 약간 끌고 나가는 듯 하다가 이제 올라가죠. 네. 올라갔다가 이제 다운스윙을 하면 이제 클럽 헤드가 내려오다가 볼을 먼저 맞고 네. 핸드 퍼스트가 됐다면 네. 볼 먼저 맞고 클럽 헤드가 조금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최저점은 어디냐 하면 볼의 앞쪽. 그렇죠. 네.
디봇이 나는 그쪽. 그죠? 그 예전에 또 설명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좋아. 그런 거 다 알아요.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요. 자 이런 거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볼이 만약에 딱 맞으면 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 여기예요. 아, 볼의 앞쪽. 이게 로우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죠. 음. 그 최저점이 여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여기가 나오면 제일 좋다는 얘기지. 근데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 자꾸 여기를 내시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최저점을 여기다가 내요. 어. 그러면 볼이 먼저 맞고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좀 들어갔다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네, 바람을 뚫는 샷. 그렇죠.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네. 최저점이고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이 정도 돼요. 아. 그리고 3번 우드는 최저점이 한 여기예요. 네. 최저점이 자꾸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클럽이 길어지면 이 로프트가 없기 때문에 볼 위치를 자꾸 이렇게 바꿔 놓으면 좌측에. 최저점이 네. 바뀌어요. 네. 근데 일부러 최저점을 막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볼 위치만 바꾸면 최저점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원자리에 가까이 있으면. 자, 그러면 제가 이 최저점이라는 걸 이해가 가세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아주 초보이신 분들까지 다 이해를 꼭 시켜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최저점이라는 거는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그라미의 가장 낮은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낮은 지점이 스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죠. 스윙을 하게 되면 볼을 지난 지점. 스윙을 하게 되면 볼을 지난 지점이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요. 볼 맞기 전에. 네. 볼 맞기 전에 클럽 헤드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자, 이 최저점 얘기는 저 아니라도 혹시 다른 레슨을 통해서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장세별 아나운서는 이런 레슨 들어본 것 같아요? 최저점 얘기요? 최저점 얘기. 최저점이 네,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좀 다운블로여서 네. 공이 앞쪽이어야지 네, 그렇죠. 네, 공이 좀 잘 나가고 그렇고. 드라이버는 약간 어퍼블로이기 때문에 최저점을 약간 지난 상황에서 볼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장세별 아나운서처럼 장세별 아나운서는 늘 저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받는 정보도 많고 맞아요. 기억력도 좋으시니까 기억을 하는데 혹시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 혹시 최저점이 뭔지 모르시면 이거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자, 그런데 사건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사건은 여기에서 발생해요. 네, 어디에서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최저점이라는 게 무엇의 최저점이겠습니까? 제 머리의 최저점이겠습니까? 아니면 제 코의 최저점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립의 최저점이겠습니까? 헤드요. 맞아요. 네. 바로 클럽 헤드의 최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클럽 헤드가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빙글빙글 돌아다니면 클럽 헤드가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냐 하는 것이 바로 클럽 헤드의 최저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변하면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장비가 나오면서 저희가 측정을 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최저점을 하나 더 측정해요. 네? 하나 더요? 네. 그래서 선수들의 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싹 측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네. 장비들이 뭐 기땡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측정할 때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최저점이에요. 이 클럽 헤드 최저점 말고 또 다른 최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 뭔지 그냥 짐작을 해봐도 될까요? 짐작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맞추면은 제가 네. 진짜 500원 전에 받을 거 있는 저는 거 정말 안 뭔지 할게요. 모르는데요. 네. 아, 그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네. 오늘 주제가 손이니까 손 아니에요? 맞아요. 아, 손의 최저점 맞아요? 맞아요. 진짜 뭐 주실 거예요? 뭐 주실 거예요? 진짜 잘 맞추셨어요. 장프로. 맞아요. 맞아요. 뭐 주실 거예요? 네, 네. 네, 제가 식사도 한번 대접해 드릴게요. 네. 손의 최저점이에요. 여러분, 손의 최저점이라는 말 한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클럽 헤드 최저점은 들어보셨는데 손 최저점 잘 안 들어보셨죠? 네. 그쵸. 근데 손 최저점을 재요. 그리고 만약에 투어 선수예요, 미국에서. 그러면 손 최저점은 누구나 싹 다 재요. 싹 다 재봐요. 왜냐면 손 최저점이 안 맞으면 일단은 난사가 시작됩니다. 난사가 시작되고 아크가 뭔가 문제가 생겼고 이렇기 때문에 손 최저점을 꼭 재봐야 돼요. 그래서 손 최저점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란다. 네. 제가 왜 이 손 최저점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손 최저점이라는 데에 바로 큰 힌트가 들어있어요. 아무리 손을 내리라고 해도 안 내려오는데 이 손 최저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진짜로
손이 내려가요. 손에 최저점이 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개념에 서면 손에 그렇죠. 최저점을 내리는 걸 자,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손을 못 내리더라고요. 자, 근데 방법이 있어요. 네.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손이 최저점이 있어가지고 손 최저점 쪽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면 그러면 이 얘기도 먼저 해야 되죠. 손이 그럼 최저점이 어디냐고. 맞아. 손에 최저점 큰 거 자, 어디예요? 볼의 그 클럽헤드 최저점은 여기 볼이나 볼 지나서 이런 데잖아요. 손의 최저점은 어디일까요? 손의 최저점 어딜까요? 볼? 어드레스 했을 때만큼보다 좀 내려가야 내려가는 되는 건가요? 이 자리? 아니면 이 그거보다?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뭐 어디요? 모르겠어요. 이 중에서 있어요. 오른쪽. 여기? 공의 제일 앞쪽? 아니, 공의 약간 앞쪽? 여기? 이게 클럽헤드의 최저점이 있는 그 자리요? 아니요, 그 전? 손의 최저점은요, 앞으로 평생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손의 최저점은 바로 우측 다리 앞입니다. 오, 우측 다리 앞이요. 우측 다리 앞이요. 우측 다리 앞에 손이 왔을 때 손이 제일 낮은 지점이라 해야 돼요. 네. 우측 다리 앞에 손이 오면 이 손이 제일 낮은 지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손이 제일 낮은 지점을 지났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 앞에 손이 왔을 때보다 손이 더 낮아지면 안 돼요. 손이 우측 다리 앞에 오면 그때부터는 손은 평행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약간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자, 손목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거 척골 쪽으로 당겨 내리는 이 모션이 골프 스윙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모션을 말씀드렸죠. 네. 근데 이렇게 내리려면은 손의 최저점이 우측 다리가 아니면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손이 우측 다리 앞에 왔을 때 최저점이 잡히게 되면 손이 점점 뜨죠. 네. 손이 점점 뜨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을 맞춰야 돼. 이렇게 해줘야지만 볼이 맞아요. 근데 손이 최저점이 여기가 아니고 최저점이 이쪽이면 이렇게 맞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척골 쪽으로 이렇게 젖힐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볼이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운스윙이 온 다음에 이렇게 그립이 들어 올라가면서 그립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볼이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임팩을 할 때 클럽 헤드 샤프트가 그립이 어떻게 돼? 그립이 올라가죠. 네. 그립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최저점에 왔다가 그 다음에 손이 올라가면서 클럽 헤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면서 임팩을 내는 거예요. 자, 이해는 확실히 하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턴의 여유가 생겨요. 이쪽이 넓어졌기 때문에. 손을 빨리 이렇게 우측 다리 쪽으로 이렇게 내 최저점까지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팔이 펴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펴지기 때문에 스윙에 공간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되고, 만약 이걸 조금이라도 딴 걸로 변형시켜서 하시면은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세별 아나운서도 따라해 보세요. 네. 근데 장세별 아나운서는 다운스윙을 할 때 원래 팔을 약간 펴요. 맞아요. 약간 이렇게 쭉 뻗는 느낌으로 네, 하죠, 팔에. 제가. 그래서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해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 접는 분이 많이 계신데. 네, 가요. 자, 그대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한번 서보세요. 쓰셨죠? 자,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네. 동그라미가 이렇게 완전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는데 제 오른손으로 동그라미를 이제 그릴 거예요. 네.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동그라미를 손을 올렸다가 내리면서 동그라미가 내려오는데 제가 오른쪽 다리 앞에 내려왔을 때가 이게 제일 낮아요. 네. 그 다음에는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부터. 자,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보세요. 동그라미 내려오다가 오른쪽 다리 있는 지점에 오면 제일 낮고 그 다음부터 손이 조금씩 올라가요. 오른쪽 다리 있을 때 제일 낮고 그 다음 조금씩 올라가요. 오케이. 네.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네. 조금씩 내려갔다가 낮고 올라간.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모션에다가 조금 섞어보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자세를 교체하세요. 자, 오른손으로 합니다. 오른손으로 제가 백스윙을 이렇게 좀 하고 다운스윙을 했는데 오른쪽 다리에 왔어요. 제일 낮아요. 턴을 조금 주시고 제일 낮았죠? 그 다음부터 손이 약간 올라갑니다. 자, 다운스윙을 하고 손이 우측 다리에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우측 다리에 내려오고 그 다음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렵지 않죠? 네, 네. 어렵지 연습할 때 않은데? 어렵지 않죠? 네. 자, 제가 스윙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스윙을 해서요,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손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서 볼을 맞춰요. 손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볼이 안 맞아요. 근데, 자, 원을 그립니다, 원을. 원을 그리는데, 손원을 그릴 거예요. 동그랗게 그리는데, 손이 최저점이 우측 앞에 오면, 그때부터 손이 약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자, 우측 다리 앞에 손이 내려오고 그때부터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다소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볼이 다소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측 다리에 내려왔다 올라갑니다. 아. 이건 맞죠, 볼이?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오네요, 동작이. 네, 이게 동작이 나오더라고요. 네. 손을 내린다는 게 이게 진짜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맞아. 손을 내린다는 게. 왜냐하면 손을 내리게 되면 클럽 헤드가 풀리고 네. 뭐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샬로잉이라는 게 백스윙을 했죠. 샬로잉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보면 이 얘기예요. 볼을 때리기 전에 손이 내려와야 돼요. 네. 이렇게. 손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손을 떨어뜨려야지 샬로잉 되는 거 떨어뜨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다운스윙의 시작 포인트는요. 이렇게 많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프로들한테 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게 다운스윙 시작 어떻게 해요? 시작하죠. 시작은 하는데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할 때 보세요. 다운스윙이라는 게 볼을 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다운스윙은 볼을 치러 가면 안 돼요. 음. 볼을 치러 들어갔다 하면 빨라요. 다 빨라요. 볼을 이렇게 치러 들어가죠. 그러면 힙이 열릴 리가 없어요. 힙을 아무리 빨리 열어도 힙이 안 열려요. 다운스윙의 시작은 볼을 치러 들어가는 동작일 수는 없어요. 이거 뭔가 다른 동작이라 해야 돼요. 팔을 내리고 있던 아니면 내가 엇갈리고 있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볼을 치러 들어가는 동작은 절대로 다운스윙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뭔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고 좋다고 하는 모션이라고 하면은 백스윙을 하고 이걸 팔을 내리는 동작이에요. 네. 팔을 내리는 동안에 내가 볼을 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팔이 떨어지고 턴을 하면서 이게 볼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백스윙을 해서 다운스윙을 해가지고 손을 우측 다리 앞에다가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살짝 올리는 원을 그리는 거죠. 그죠? 그런 원을 그려주는 겁니다. 최저점이라는 게 손의 최저점은 어디라고요? 오른 다리 앞. 다리 앞. 우측 다리 앞이 손의 네. 최저점이에요. 우측 다리 앞에 최저점을 그려가지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주는 거. 제가 스윙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네. 아, 스윙을 여기다가 제일 내렸다. 다리 앞에 제일 낮아요. 그 다음 올려요. 오른쪽 다리 앞에 내렸다가 올려요. 그러면 처음에 약간 포 올린다는 느낌 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손을 내렸다가 조금 올리면서 볼을 맞추려니까 자꾸 손목을 이렇게 풀게 돼요. 이쪽으로. 이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손목을 쓰는 모션이 발생하는 거죠. 네. 자, 제가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윙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는요, 뭘 해도 볼이 안 맞더라고요. 볼 맞춰내지를 못하겠어요. 볼이 네. 안 맞아요. 근데 딱 맞는 경우의 수가 이거 딱 하나였어요. 그리고 제가 선수나 아마추어 분들에게 지도를 해봤을 때 됐어요, 이게 진짜. 이게 손 내리는 게 소원인 선수 꽤 있어요. 상위권 랭크는 아니지만 네. 손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리는 거예요, 이걸. 손을 어떻게 내릴 방법이 없어요. 자기도 연습을 해보고 해봤겠죠. 근데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제가 2명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그대로 따라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자, 어드레스 하시고 백스윙에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손이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죠. 손이 오른쪽 다리에 제일 떨어졌다가 근데 오른쪽 다리에서부터는 손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에 내려갔다가 자, 제 손 보시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시죠? 네.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가죠. 네. 자, 올라가면서 다리가 좀 펴지죠. 네. 자,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다리도 펴지고 조금 일어서죠. 돌면서 자, 여기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거 반복하죠. 네. 이거 반복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게 정말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완전히 이걸 심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해볼게요. 네. 자, 오른쪽 다리가 최저점에 내려왔다가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또 이렇게 해보고 오른쪽 다리에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쳐보겠습니다. 샷. 자, 제가 이렇게 스윙을 할 때 측면 화면에서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시는 건 뭐냐면 제 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보여요, 눈으로도. 보이세요? 눈으로 네, 보이세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이 제 우측 다리 앞에 네. 최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면서 맞는 거죠. 아, 보이세요? 천천히 할 때는 보이는데 또 지금 스윙을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손이 많이 떨어지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저는 확실히 보이거든요. 저는 제가 촬영을 해보면 손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네. 이전에 비하면. 그래서 좀 더 떨어뜨리려면 제가 조금만, 제가 이게 연습량이 한 10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볼 이렇게 구력이 한 10년 좀 되시고 이런 분들 계시면 이거 해보시면 굉장히 빨리 돼요. 네. 자, 백스윙을 하고 오른쪽 다리에 제일 내리죠. 오른쪽 다리에 내리고 올라가고. 그럼 제가 보면 약 이런 느낌이 나시는지 보세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뭐든지 임팩을 하러 들어갈 때 좀 네. 올라가면서 임팩이 되는 것 네. 같으신지 제가 좀 내려가면서 임팩을 해볼게요. 네. 이건 제가 내려가면서 내려가기만 임팩을 한 준 거. 거죠. 네. 그 티가 나시죠? 네. 제가 올라가면서 맞는지 내려가면서 맞는지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내려가면서 맞는 거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이게 내려가면서 임팩을 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가장 이제 단점의 한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맞는 거. 자, 그 다음에는 손을 내려서 그 다음 올라가면서 맞는 거예요. 자, 올라가면서 맞는 거 해보겠습니다. 샷.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그 팔로스로도 되게 시원해 보여요. 네. 두 개가 스윙이 확실히 달라 네. 보이죠? 네, 네. 예, 이 두 개의 차이가 바로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제가 지난 3회를 레슨을 드리면서 제가 손목을 어떻게 쓰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장세별 아나운서도 함께 했죠. 네. 손목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이제 외전도 해주셔야 되고. 하고, 척도 내리고. 네, 그렇죠. 네. 다 기억하고 계시네. 근데 그거를 섞어서 하는데 손이 이렇게 내려오는 척이 되려면 오른쪽 다리가 손의 최저점이 우측 다리이어야만 해요. 우측 다리가 손이 왔을 때가 최저점이 아니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측 다리에 손이 왔을 때 최저점이라는 거는 살로잉이 있냐 없느냐만큼 중요하고 골프 스윙을 내가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이 다운스윙에서 샤프트를 먼저 보시면 다운스윙에서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되었을 때 하고 이쪽이 올라갔을 때랑 이 높이 차이가 나야 돼요. 네.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보통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근데 이게 보통은 보면은 한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여러분들 해보면 네. 근데 아주 극히 심하신 분들은 이런 분도 계세요. 거의 비슷한 분도 비슷한 분도 있군요. 계시고 넘어가시는 분도 가끔 계시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달라요. 근데 이만큼 다르셔야 돼요. 많이 이렇게 달라야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많은 훌륭한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네. 방송국에도 훌륭한 프로들이 지금 한둘이 아닌데 많이 새로 오셨는데 네. 보통 하시는 레슨을 들어보고 레슨을 받아가지고 해봤을 때 요게 다를 때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쪽에 가 있으면 우리 프로들이나 다른 이제 훌륭한 프로들이 레슨을 주는 거를 따라 하려고 그래도 그게 보통 안 맞아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손이 내려가는 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상적인 방법은 이미지를 가지세요. 손이 최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의 최저점은 손이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 그때가 바로 우측 다리 앞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시고 거울을 보시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하는데 눈을 한번 감으셔도 돼요. 손이 우측 다리에 있는데 손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손이 이제 올라가요. 자, 내려왔어요. 그 다음 올라가요. 자, 우측 다리에 손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약간 올라가면서 볼이 맞아요. 이때 볼은 약간 중앙이나 좌측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볼이 맞기 전에 손이 가장
깊게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스윙을 해보세요. 이렇게 연습 스윙을 저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세요. 그 다음에 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한 90% 정도 확률이 되죠. 8, 90% 정도의 확률로 여러분도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하나 쳐보겠습니다. 샷. 자,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겨울 동안에 어떤 연습을 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손 높이를 바꿔가지고 다운스윙에서 오른쪽 다리에 손이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최저점입니다. 오른쪽 다리에 와서 다리가 손이 왔을 때 가장 최저점이니까 이거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윙에 아마 놀라운 변화가 생기면서 신준이가 너무 보고 싶은 그날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의 최저점이라는 개념. 네. 와, 이번에 제대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손이 펴지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케이스에는 이 손의 최저점 찾는 게 어렵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세별 아나운서는 손의 최저점이 약간 뒤쪽이에요. 아. 약간 우측다리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최저점의 문제를 크게 안고 있지 않은 아마추어 분들 중에 좀 드문 케이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드문 케이스라서 그거 아니고 스윙만 개발하고 그러니까 저하고 뭐 우리 장재식 프로라든지 네네네, 다른 프로 많이죠. 누구의 프로 레슨을 다 들어도 네. 다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저와 같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 들어온 질문들을 좀 5개 정도 네. 있는데요. 먼저, 다운스윙 시 클럽 헤드 최저점이 먼저인지, 손의 최저점이 먼저인지, 이거 레슨을 보셨으면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네, 어디가 먼저 같으세요? 손의 최저점이 온 맞아요. 다음에 클럽 헤드. 그렇죠. 네, 최저점이겠죠. 손은 우측 다리에 있을 때 최저점이기 때문에 손의 최저점이 먼저죠. 그 다음에 볼을 맞추려고 이렇게 손목이 풀려가 나갈 거니까 손이 미리 떨어진 다음에 약간 올라가는 동안에 볼을 맞추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손목을 이렇게 쓰게 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쓰려고 할 때 이게 척골적으로 척 생기시는 거죠. 자동으로.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샬로잉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준 프로의 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 샬로잉 많이 연습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샬로잉 상태에서 손을 내리니까 오른쪽 손등이 바닥을 향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하셨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샬로잉 개념도 한번 다시 짚어주실래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샬로잉 개념은 저는 여기 볼록 렌즈 보셨죠? 볼록 네. 렌즈. 이 볼록 렌즈 위쪽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볼록 렌즈 아래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온다는 자체가 손목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손 자체도 조금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약간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눕기 때문에 이 손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왼손이 이렇게 눕잖아요. 눕기 때문에 이 손 자체도 오른손 자체도 눕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손을 내리려고 하면 약간 손등이 떨어지는 느낌 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면 손등이 떨어지는 느낌은 잘 안 나고요. 왼손을 기준으로 볼을 치기 때문에 약간 날로 치는 느낌? 보통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오른손의 감을 한번 가져보시면 그런 느낌도 충분히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른쪽 다리 앞에서 손목을 풀어서 그럼 릴리스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물어보셨어요. 오른쪽 최저점? 다리 앞에 오면 손목을 풀어요. 손목을 풀어서 볼을 치는데, 어느 상태에서 볼을 치느냐는 생각하시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볼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지점이에요. 제가 손을 최저점 이쪽으로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볼을 맞추려고 그러면,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뒷땅 날 테고, 그죠? 한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이걸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손이 약간 뜨면서 맞추려고 하면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이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추럴이에요. 어떤 분은 손목이 다소 더 꺾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목이 다소 덜 꺾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손을 풀어야 되고 이렇게는 단정할 수 없고요.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드라이버하고 아이언의 경우에는 드라이버가 손목을 조금 더 빨리 풉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볼보다 더 뒤쪽에 있는 상태로 맞아서 죄송합니다. 네. 좌측 방향으로 굴절을 일으키면서 임팩을 하거든요. 드라이버 하나만. 그 좌측 방향으로 굴절을 일으키기 때문에 손목을 풀리는 타이밍이 드라이버만 아이언보다 좀 빨라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드라이버까지 짚어주셨네요. 자, 다음 질문인데요. 손이 최저점으로 갈 때 약간 주저앉는 느낌이 드는데 이 느낌은 맞는 건지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데요. 약간 주저앉으셔도 보통은 괜찮습니다. 네. 보통은 선수들이 다운스윙을 할 때 한 요 정도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임팩을 하면서 뜨거든요. 근데 이건 좀 내추럴 모션이에요. 그걸 스쿼트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뭐, 타이거 우즈나 로리 맥길로이, 다들 한 이 정도 이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계속 쭉 내려가면 안 되죠. 그럼 쭉 내려갈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네. 우측 다리에 왔을 때 손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손이 올라가야 되니까 계속 앉지는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올라가려고 하면 약간 서요. 그러면서 다리도 펴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볼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네. 이 느낌이 일단 맞다고 하시고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른쪽 다리 앞에 최저점에서 올려치면 네. 이렇게 되면 척추각이 이렇게 변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럴 수 있죠. 어. 하지만 다운스윙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면은 백스윙을 했죠. 다운스윙이 들어가면 왼쪽 어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클럽 헤드를 내리시면 안 되고 손을 내리시면 안 되고 좌측 어깨가 약간 떨어지는 듯이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이렇게 다운스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팔을 놔두고 우측 어깨를 내리면서 클럽 헤드를 이렇게 내리시면 안 돼요. 이건 보상 동작밖에 안 돼요. 그러면 팔을 내릴 수 있는 게 팔은 자기 혼자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혼자서 내리셔야 돼요. 혼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되셔야지 이걸 우측 어깨를 내리는 방식으로 손을 내리시면 안 되는 거는 제가 이전 레슨에도 한 5번 정도 레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지금처럼 제 말씀대로 클럽을 내리기 위해서 우측 어깨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몸으로 클럽을 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각도로 클럽 헤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나도 한마디에 남겨주신 실시간 댓글이었습니다. 자, 라이브 레슨 70 이어서 권민경 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제 손의 최저점이라는 어마어마한 개념을 네. 익혔다면, 어프로치를 또 잘해야지 이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요. 네. 클럽 베이스로 나이스 어프로치 권민경 프로의 레슨도 함께 들어보시죠.